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꾹꾹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우리 박지훈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잠시 후에 우리 박지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어제 국내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7월 C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번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어제 우리 양시장도 강한 매수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3% 오르면서 2,523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1.45% 오르면서 강세로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수 우위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홀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졌습니다. 양시장 상승했던 업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채로 마쳤는데요. 특히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비금속 광물 업종에 뚜렷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3% 넘게 올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컬이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뒤이어 철강금속 섹터도 3% 가까이 올랐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 대부분의 철강주들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증권주들 대부분도 올랐는데요. 증권업종 2.48%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업종의 상승률 3.72%로 가장 돋보였습니다. 특히 대명에너지가 어제 상한가로 마쳤는데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수혜 기대감이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콘텐츠와 엔터주들의 상승 흐름 속에 오락문화 업종이 2.92%,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속 섹터 2.6%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료정밀 업종과 통신원 업종 각각 0.09% 내렸는데요. 기관의 매도세에 SD바이오 센서가 1% 넘게 빠지면서 의료정밀 섹터를 끌어내렸고요. KT와 LGU 플러스 0.8%가량 빠지면서 통신업 업종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 한 업종만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 전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ST큐브,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8%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한 뒤에 시간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우리바이오입니다.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바이오가 시간외에서 4% 가까이 뛰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시간의 특징주는 웨이버스인데요.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웨이버스가 행정안전부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계약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3.7% 올랐습니다. 한편 버킷스튜디오는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에 시간외에서 6.5% 넘게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집밥을 벗어나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뉴욕 3대 지수는 엇갈린 채로 마감했습니다. 물가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고 시장은 신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홀로 0.08% 강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58%, S&P 500은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우리 금요일을 책임져 주실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박지훈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렵고 힘든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박지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3위는 홍콩 증시, 미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나흘 만에 반등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뉴욕 증시가 급등한 데 힘입어서 어제 홍콩 증시 4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이날 2.4% 넘게 크게 오르면서 폐장했는데요. 그간 약세를 보이던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주인 알리바바와 스마트폰 관련 기업 샤오미도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체로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오늘은 우리 홍콩 항생지수 관련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홍콩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과 함께 연관성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홍콩 지수와 글로벌 미국 다우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수를 한번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표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지표 매매로만 한 22년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거하고 실전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하고 현 시점에서 어떤 구간인지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서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오르면 대형주 위주로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ACD가 지금 이제 오실레이터가 음봉으로 되어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하단선쯤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긍정적이는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CCI가 지금 과매도권에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차트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홍콩 증시 일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상승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2위입니다. 비트코인의 거물인 노보그라치가 하반기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계획돼 있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전체 채굴량을 줄이는 동시에 채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99%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노보그라치는 이어서 비트코인도 정말 좋은 매크로 자산이지만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코인은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코인 전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혹시 앵커님 비트코인 좀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코인은 아직 해보지 못하고 아직 있어요. 해보지 네. 못하셨나요? 네네. 아마 지금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인 이제 방송을 보시고서 좀 희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이제 마이너스 한 80%, 한 70%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올 말까지 좀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내년에는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선물 이제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혼자만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글로벌 미국 기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 유럽 세계 각국 기업들하고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OECD 혹은 이제 G20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일단 올해 말까지는 소폭 상승 그리고 내년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2년여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과 비교해서 0.5%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내린 건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상승한 수치지만 그래도 지난달 11.3%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했고 시장은 0.2% 상승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CPI도 상승폭이 완화됐는데 PPI 또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인플레이션 정말로 완화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PPI 지수가 지난달 이제 7월 달에 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주요 하락한 원인은 석탄과 에너지 가격이 이제 전월 대비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PPI 지수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선행지 지표이기 때문에 2020년도 4월 달에 한 차례 하락을 하고 2년 3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상승 이제 반전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환율 차트하고 한번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환율 차트를 한번 띄우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1320 원달러 환율이 1326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소폭 1296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1300원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지표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SI 지표하고 CCI 지표를 이제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달 보시면 RSI 지표가 85의 수치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볼 때 RSI 지표가 83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환율 지수는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RSI 지수는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하지만 이제 지표는 하락하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할 수 있다. 근데 RSI 단점이 이제 느린 지표다 보니까 바로 하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CI 지표를 같이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4월 달 볼 때가 과열권이 이제 100 이상부터거든요. 그래서 178까지 올라가 있는 수치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6까지 수치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봉상 이 CCI 지표가 100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미국 다우지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환율 차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려가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식사 준비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메뉴 다들 결정하셨나요? 아직 못 고르셨다면 남들은 오늘 아침 뭐 먹지? 한번 궁금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장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박셀바이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박셀바이오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 뭐 이따가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재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9월 달에 임상 2상이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12명 이제 간암 인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는 이제 작지만은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해결하지 못한 이제 암 중에 하나가 간암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뜻깊은 이제 임상 실험이 될 것 같고, 만약 임상 2상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3상도 진행을 할 건데, 그에 인해서 박셀바이오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 시작도 하기 전에 종목 조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셀바이오입니다. 그리고 현재 NC소프트도 조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NC소프트 관련해서 뭐 호재가 있었나요? 글쎄, NC소프트는 제가 따로 저기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요. 예. 네, NC소프트 현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제 2021년도 2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볼 때 가격적으로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추세가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빠른 수익을 내시기 원하는 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MACD 오실레이터가 0선 이하로 내려왔고 오실레이터 또한 0선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바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바닥적으로 이제 확인은 이제 됐기 때문에 CCI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앵커님 보시면 2021년 9월 달에 늪에 빠진 모습이 좀 크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보시면은 늪에 빠진 모습이 조금 작아지고 있잖아요. 네. 가격은 자꾸 내려가는데 지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보다는 가격이 낮은데 지표는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서 만약에 이 이제 NC소프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추매는 가능한데, 네. 신규 보유자분들은 신규자들은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가져가시고 뭐 추가 예. 매수까지도 볼 수 있지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예. 네,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기는 조금 위험하다. 조금 위험하진 않은데 길어지니까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낫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대명에너지와 G2파워 같은 경우에 오늘도 역시나 상승순위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친환경 관련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들. 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주라서 크게 이게 1년 2년 3년 이제 오래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2022년도 5월 달에 고점을 보면 2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22,000원보다는 지금 이제 상승을 해 있고, 일봉을 보면은 전날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상한가를 갔기 맞아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분명히 할 겁니다. 다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5일선 이격이라던가 8일선 이격에서 잡아보심이 낫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네. 좀 쉬는 전략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 상승을 예상을 하니까 예상 가격은 한 2만, 현재 보면은 고가가 26,300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23,000원대에 진입을 하면 23,500원에서 23,000원대 오면 그때 잡아보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살짝 쉬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 다음 주에 23,000원대에서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G2파워도 뭐 원전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G2파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권리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2연상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착시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 나중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을 받기 전에 이게 무상증자도 1대1 무상증자 있고 뭐 1대5 네, 1대5 네, 네. 무상증자가 그렇죠. 있거든요. 요 남은 물량을 어떻게 잘 파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하루 정도는 좀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가고 만약에 당일날 점상이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면 보유 전략으로 가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좀 터진다 그러면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 네. G2파워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은 조금씩 정리를 네. 해보고 현재 들어오기에는 사실 많이 위험한 아, 이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상증자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예, 예.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장 시작까지 약 8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예상 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다우지수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네, 나스닥은 맞아요. 이제 약보합으로 이제 네.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좀 쉬어가는 이제 전날 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크게 쉬어가는 상승했죠. 전략으로 해서 네. 보합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보통 좀 빠지는 편이거든요. 네. 상승보다는 그래서 네.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또 우리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예. 생각보다 조금 잘 버텨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옵션은 따로 제가 분석을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오늘 차트에 집중을 해보는 걸로. 차트에 한번 집중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훈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꼼꼼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고민 상담 바로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업종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섹터 관련해서는 어떤 섹터 잘 갈 수 있을까요? 어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이나 그런 건설 관련 종목들 잘 갔었는데 오늘도 그 여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상향할 차트들이라서 네. 태양광이나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이제 기자재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네. 이제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도 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뭐 태양광, 원자력, 뭐 친환경 에너지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샵 3989번 우리 박지훈 대표님과 꼼꼼한 차트 분석 통해서 탄탄하게 종목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 최근에 좋았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동홀딩스랑 같이 올랐었는데 일동제약 혹시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네, 저 3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36,000원이요. 네네네, 36,000원. 36,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비중은 10%로. 오, 비중이 낮은 편이세요. 네. 근데 지금 일동제약 현재가가 39,000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익절을 하신 상황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걸까요? 그럼 지금 보니까 제가 제약주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항암제 같은 뭐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를 계속 주가가 오르는 게 맞을지,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을지, 약간 그런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네네. 그리고 만약에 뭐 매도를 한다면 어느 가격이 적정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박지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36,000원에 비중은 낮아요. 10%.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비중은 10%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36,000원이시면은 네, 어디까지 이미- 가져갈지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건데
월봉 같은 경우가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라고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오, 네. 예, 주봉은 엄마 아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도 좋고 주봉도 좋다라고 엄마 아빠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다면은 더할 당연히 이제 나위가 나도 없죠. 좋죠. 예, 예. 그래서 월봉부터 분석을 해드리면 네.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양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크기가 네.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오실레이터가 지금 현재 양에 있고 양의 값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전체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9월 달 정도에 임상 3상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임상 3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부가 이제 갈릴 건데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로도 그렇고. 그래서 CCI 같은 경우는 과열권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이제 빠진 건데 현재 네. 월봉에서 거래량이 지난달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달은 이제 좀 쉬어가는 부분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임상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DMI 지수를 좀 이제 지표를 좀 보면 ADX가 지금 이제 50 이상에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후행성 지표다 보니까 추세만 믿고서 갈 수는 없으니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MDI가 이제 10 이하권으로 떨어졌다가 상상 10선에 있고 PDI가 29에서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직 월봉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한 6만 원까지는 보긴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월봉에서의 이제 차트 분석이고요. 그래서 네. 주봉으로 좀 다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에 있지만은 이제 오실레이터 막대기가 이제 음의 값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좋은 추세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지금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었을 때 사는 게 좋긴 한데 네. 저항 값이 46,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4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46,000원이 만약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부 지금 매수 가격이 36,000원이기 때문에 46,000원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10%에서 더 줄여서 갈까요? 아니요. 네. 5%는 정리를 하시는 게 낫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7월 달에 고점이 6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아무리 좋고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월봉에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안으로 들어온 거는 다시 월봉을 넘어가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6만 원인데 4만 6천 원 정도에서 일부 50% 정리하시고 한 5만 7천 원 정도에서 미리 좀 그 전 가격에서 정리하는 게 낫죠. 그래서 네. 5만 7천 원 정도에서 전량 정리하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미 지금 이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정리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한 46,0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6만 원까지 보고 계시지만은 5만 7천 원에서 또 나머지 반 정도 정리를 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전화 연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전화가 잠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네.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일단 네. 첫 번째부터 굉장히 네네네. 기분 좋게. 연결이 됐네요. 네, 여보세요. 자, 일단 일동제약 네. 기분 좋게 네. 이제 익절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두 번째 분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현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 주셨어요? 그 LG화학을 들고 있는데요. 네, LG화학. 최근에 이제 배터리 때문에 네, 맞아요. 매수를 했는데 LG화학이 이번에 그 임상 3상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지금 통풍 치료제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제가 매수가가 지금 7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68만 원까지 올라가고서 제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가고서 네. 다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네. 매수가 이상까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한번 정리하고 네. 다시 사야 될지 그게 좀 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LG화학 7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70만 원에 들어가신 거면은 일단 굉장히 최근은 아닐 것 같아요. 못해도 올해 초 네, 정도 조금 맞으실까요? 물렸다가 네. 거의 한 반년 정도 고생을 하고서 그러셨겠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기대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예. 이거 LG화학 매수가 갈 수 있을지 박지훈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보고 그다음 엄마, 아빠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봉을 애지하고 월봉을 보면은요.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에 있습니다. 영선 위에 있고 대형주기 때문에 뭐 아직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월봉 같은 경우는 하단선 같은 경우는 좀 지지가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단선 보시면은 3월 달하고 4월 달 같은 경우 하방 경직성을 좀 띄고 있거든요. 43만 7천 원.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실레이터 값도 점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I 지표도 지금 이제 1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DMI 지표에서 DM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데 ADX 같은 경우는 이제 후행성이라서 이거는 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ADX가 요 이제 파란 선 있잖아요. 예. 네. 요게 계속 상승 추세를 알리고 있지만 상승해서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석해서 좀 제외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PDI가 네. PDI가 뭐냐면 플러스 DI,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게 플러스 DI고 네. 하락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게 마이너스 DI, 네. MDI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PDI가 여기 이제 보라색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데 PDI가 MDI고 지금 교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 후행성인 이 DMI 지표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PDI와 MDI가 교차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상승을 할 건데 다만 네.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냐?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게 훨씬 좋긴 한데요. 지금 이제 보유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70만 원이시니까 네. 저항대는 7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네. 72만 원까지 약간 72만 수익을 원? 내고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차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봉도 한번 네.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6개월 동안 이제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또 드릴 선물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마음이라 좀 나으실 겁니다. 현재 좋습니다. 보시면 MACD 선이 오실레이터가 양의 값을 가고 이 MACD 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영선까지 가 있으면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근데 영선까지 지금 못 닿아 있고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저항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가야 이제 72만 원까지 이제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보유자들은 이제 진입을 하면 안 되고요. 기존 네. 보유자분들은 추매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한 55만 원대, 3만 원에서 55만 원대에서 네.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고 만약에 다이렉트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전량 정리를 하고 네. 다시 박스권에서 잡는 전략으로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3만 원에서 55만 원 선이 오면은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가능은 하시는데 네. 목표 가격은 70만 원까지만 보고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하신 70만 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53만 원에서 55만 원 선, 다만 그때 목표가는 70만 원 정도로 설정하면 좋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뭐 LG화학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고 호재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전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LG화학 종목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매수가 부근에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아우, 네, 알겠습니다. 익절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예,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를 22만 원에 샀고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거 하이브 지금 18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딱 바로 생각나는 게 그 BTS 이슈 네. 관련해서 그때 하한가를 한번 네, 쫙 찍었었던 맞습니다. 그날이 기억이 나고 22만 원이면은 한 올해 상반기 정도에 진입을 하시지 네. 않았을까 네.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쭉 떨어지고 나서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이 하이브 우리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월봉하고 주봉을 보고 추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도 일전에 그 BTS가 이제 잠정 중단한다고 활동을 해가지고 매출 뭐 워낙 많은 이제 매출을 내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매출이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호재로 보고서 네. 그때 당시 14만 8천 원 정도에 뭐 말씀드렸었고 17만 5천 원까지 적중을 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제 2020년도 때 이제 신규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가가 보면 14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14만 500원 정도 되고 현재도 보면 6월 달에 저점 찍은 게 13만 8천 원. 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은 이제 뛰었다. 하방 경직성은 뛰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진 않는다. 만약에 이 가격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르는 어떤 재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약재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이 가격으로 아래는 떨어지기 힘들다. 다만 이제 하방 경직성은 이제 확보됐지만은 현재 이제 지지 라인을 타고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목표 가격은 볼린저 밴드 이제 중심선 가격인 26만 원까지는 이제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오, 이거는 이제 26만 원. 차트 네.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지금 환율도 그렇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이제 다 따라가기 때문에 26만 원까지 목표가를 두는 것보다는 한 24만 원, 3만 원 정도 약간 수익 보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네. CCI를 보면은 현재 과매도권에서 늪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월봉에서 늪에 빠져나오면은 네. 보통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5월선에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24만 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주봉 한번 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주봉을 보면은 제가 좀 굉장한 좀 지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체킨지 오실레이터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그건 미국 어떤 걸까요? 예, 이게 미국에서 마크 체킨이라는 사람이 증권회사에 다녔다가 네. 정말 깡통을 다 차가지고 어이구. 예, 깡통을 다 차가지고 네. 정말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 지표를 만들고서 전국 그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오. 1등을 했는데 그 1등 한 그 투자 금액이 네. 2등부터 전국 수익 냈던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크거든요. 깡통을 쳤던 분이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한 지표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지표를 보시면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차트지만은 2022년 2월 달에 영선을 돌파했잖아요. 네. 예, 영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력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그렇네요.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졌지만 마크 체킨이 이제 개발한 체킨지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선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주봉에서 이게 영선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CI 같은 경우도 지금 100을 과열권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 초입을 알리는 이제 단계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무난하게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21만 2천 원 정도 보는데 네. 요선인데 우하향하기 때문에 아마 21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한 20만 원이나 19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 하락한다고 해서 아이고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서 한 2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추세로 봐서 20만 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선을
겪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하고 있지만은 6개월 정도 일단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26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만은 일단 안전하게 한 23만 원, 4만 원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봤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 시작하고 한 11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저희 아까 박지원 대표님께서 예측을 해주신 대로 현재는 지금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코스피는 살짝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밑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업종들이 잘 가고 있을까요? 업종보다는 제가 이제 좀 세 종목 정도 수익 낼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그거 저희 이따가 밀키트 재료로 알겠습니다. 담아주시니까. 네, 일단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부터 확인을 섹터부터 해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쪽의 섹터, 네. 태양광 쪽의 섹터하고 원자력 기자재 쪽, 네. 원자력 기자재 쪽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강밴드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에서 SDN,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네. 지금 이제 감축법이 이제 통과가 될 인플레 거잖아요. 감축법이, 그래서 네. 통과가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이기 때문에 네. 태양광하고 원자력 기자재 쪽으로 이제 테마를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일단 지금 우리 양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 좀 반반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태양광 관련 섹터는 좋을 것이다. 특히 한화솔루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오늘의 투자 전략 가득 눌러 담은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박지훈 대표님과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만나보면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이제 저희 오늘의 투자 전략 가득 담긴 팍스 밀키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한번 골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대표님, 오늘 저희 메인 재료 어떤 것들로 담으면 될까요? 네, 제가 세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제 첫 번째 이제 지금 상승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들고 나왔거든요. 박셀바이오 아까 종목 조회 순위도 굉장히 높았어요. 네. 전날에 이제 상승도 많이 했고 네. 이제 9월 달에 임상 시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감축 법안이 되면서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주봉에서 CCI가 지금 과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이제 돌파를 하려고 이제 돌파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료도 지금 실질적으로 좋고 지금 2022년도 3월 달 고점이 44만 4천 원인데 지금 46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2020년 이제
3월 이후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이기 때문에 좀 길게 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2022년 2월 달이 이제 고점이 57만 7천 원까지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들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재료 있을까요? 네, 한 종목 더 들고 나왔는데요. 예, 코스모 화학입니다. 예, 코스모 화학이고 제가 차트를 잠깐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 월봉에서 상단선을 돌파한 종목을 사실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을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분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보통 없어서 쉽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MACD 선도 영선 위에 있고 오실레이터 값도 양익값을 하고 CCI도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퍼펙트하다. 그리고 DMI 지수 같은 경우도 PD와 ADX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목표 가격은 한 28,000원까지 28,000원까지 보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훈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 재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바이오 관련 종목으로 해서 추천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또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마찬가지로 탄탄한 차트 분석을 배경으로 해서 상승률력 충분한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대표님께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나는 정말 과학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박지훈 대표님께 상담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입장 링크 통해서 박지훈 대표님의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고민 상담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989번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모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박셀바이오,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 세 번째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들로 꼭꼭 눌러 담았으니까요. 한번 이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대표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박지훈 대표님의 투자 전략 많이 공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광복절 잘 쉬시고요.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